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쓴 글이었는데 댓글로 조언해주시고 많은 위로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제 남편이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 저와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시부모님과 얘기를 끝내고 왔었지만 친정 엄마를 대했던 그 일은 지금 얘기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생각날 것 같아 시부모님께 따지고 왔습니다. 시댁에 올라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처음에는 도대체 사돈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대로 내려가셨냐 하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해서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설마 내가 시부모님이 우리한테 화가 나서 식사 안 하신다는 이야기라도 했겠냐. 그걸 어떻게 말하겠냐. 딸이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 얘기하면 엄마가 좋아하시겠냐. 그래서 시댁하고 있던 안 좋은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있다. 그냥 엄마가 눈치채고 내려가신 거다. 먼 길 오시고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나한테 기분 나쁜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냐. 왜 친정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하시냐. 어떻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본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한테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다다다 쏘아 붙였습니다. 어차피 나가기로 한 거 열받은 김에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다 뱉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쏟아낸다 하더라도 평생 응어리로 남을 일이겠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 속은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걸 그동안 왜 바보같이 참고 지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부모님께 전부 쏟아내고 난 후 집으로 내려왔고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결과 우선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연락드려 사과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안으로 집을 구해 나가기로 했고요. 말은 올해 아니라고 했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까지 시부모님이 저한테 어떠한 간섭이나 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시부모님께 강경하게 나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시부모님과는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고 대화의 마지막에 남편이 저한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네요. 제가 괜찮다 해서 정말 다 괜찮은 줄 알았다고. 그리고 이번 일은 본인도 장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연차 쓰고 친정에 가서 며칠 지내면서 기분을 풀어드리자고 합니다.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친정에 가서 엄마하고 맛있는 거 먹으며 쉬다가 오려고요. 댓글들을 보니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사냐 하실 정도로 참 미련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이혼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그 말씀처럼 저는 이혼 못할 성격인가 봐요.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다시 잘 살아보자 하고 있으니. 그래도 만약 남편이 시부모님 편을 들며 저를 나무랐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저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대신 앞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좋게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사실 간섭이나 잔소리 등을 일절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지만 시부모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언젠가는 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턴 쉬울 것 같거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남편이 잘 정리를 해줘서 속병아리 없이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제 편에 서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줬으니 믿어보려고요. 조언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세 식구끼리 힘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주면 시부모가 절대 며느리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아들 눈치 보여서요. 그러니 아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아들이 아내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데리고 나와야 해요. 아내에게 어른들인데 네가 참으라고 하는 순간 그냥 그 관계는 다 끝나는 겁니다. 즉, 남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부부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님 남편은 나름 님 편에 서서 잘 해결한 것 같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믿어보세요. 앞으로 가족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사촌 오빠가 결혼하고 저렇게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살았는데 절대 밥 같이 안 먹고 분리했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해서 새언니가 애두고 몇 번 가출하고 사내 만회하다가 결국 분가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동안의 갈등이 무색할 만큼 잘 살더라고요. 님도 분가하고 나면 한결 좋아질 겁니다. 세 번째, 왜 붙어 살면서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남편이 뭘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잘하는 사람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나요? 와이프가 아무리 괜찮다 했어도 옆에서 지켜보면 어느 정도 힘든지 알 것 같은데 4년 동안 뭐 했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가신다고 가게 만든 것도 웃깁니다. 뭐 어찌됐든 시부모님이 친정에 사과하신다 하고 남편도 님 편이라 하니 끼고 잘 살아보세요. 네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건지 궁금했었는데 잘 마무리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혼만이 답은 아니죠.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편이 님 편을 들어준다면 어떻게든 해결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부모가 뭐라 하든 전부 무시하시고 남편하고 아이만 생각하고 사세요. 다섯 번째, 4시간 운전해서 내려가시던 친정어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제가 다 안타깝네요. 내 귀한 딸을 저리 홀대하는구나 하는 걸 아셨으니 이 더위에 합병은 안 나셨을지 걱정입니다. 시부모가 친정엄마한테 사과한다고 하셨으니 제대로 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어영부영 넘어갈 수도 있으니 남편하고 친정 가서 마음 잘 풀어드리시고 앞으로는 저딴 대먹지 않은 늙은이들 비위 맞추지 마세요. 일일이 다 받아주니 더 저러는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